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 영상이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컨텐츠 변경, 경제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제 소개가 좀 부족한 듯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천 사는 72년 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은 저 제일 왼쪽 편에, 그러니까 이제 전데요. 중앙일보 별지에 그 벤처 코너에 97년도경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맨 앞 표지 사진으로 실렸던 건데, 이제 제가 그 군대를 마치고 뭐 약간의 그 고시 공부를 좀 하다가 재미없어 하고 뭐 딴 거 뭐 해볼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가입하게 된 창업 동아리 97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97년에는 그 IMF 겪으면서 이제 저기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여튼 그 약간의 그 이제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인터넷의 아버지 뭐 건의는 뭐 손정희 씨가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한국의 뿌리를 내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벤처 이 도전 정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가는 그 도전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프로모션들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어찌다가 이게 이제 신문사에서 찍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모여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신감이 이제 넘쳐서.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나중에 또 그거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97년에 사진을 찍고, 중앙일보 사진을 찍고,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하여튼,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처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생계 유지만 하는 수준의 벌거나 까먹거나 생활을 하다가, 2007년부터 이제 돈이라는 걸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만든 제품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이센스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품 좀 만들어 본 사람이다. 이걸 좀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때 이제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 나중에 이제 뭐 총리로 밀렸다는 소리 있는 이제 박예된 뿡뿡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뭐 여기 헤럴시트 같은 경우 제가 한 200만 개 정도 한 2013년까지 팔았으니까 뭐 상당 히트 상품도 있고 나름 뭐 50만 개, 100만 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캐릭터 제품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이제 벤처 동아리 때 했던 IT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2011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대리운전 웹을 하나 개발했다가 좀 실패를 하고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만든 게 이제 30년 맛집이라고 맛집의 콘텐츠를 해서 누적 한 뭐 120만 정도까지 이제 다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에서 갑자기 아이폰 아시아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야, 니네 이달에 웹이 됐으니까 이미지 보내라 이래가지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시아 본부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부랴부랴 사진을 또 이제 막 심사숙고해서 뭐 벽돌 사진, 고궁 벽돌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제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식자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농식품부 산하의 농업 단체도 만들고 이런 먹거리 쪽에 대해서도 먹거리 식자재 쪽에 대해서도 약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접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장돌뱅이처럼 이리저리 전국도 많이 다니고 농촌도 많이 다니고 뭐 제가 돈 벌기 전에 뭐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하고 나름 그냥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한 직장은 안 다녔고 뭐 그 전에 뭐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노가다도 좀 떠봤었는데 노가다 뛸 때도 공사 현장 한 군데를 안 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녔어요. 뭐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스카우트가 제 이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안정되고 한 곳에서 뭐 이제 직영으로 이제 일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여러 곳을 가보고 싶어서 예, 다녔었습니다. 뭐 이제 자랑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 좀 보는 눈이 있다. 좀 돌아다녀 봤다. 좀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뭐 거의 2001년? 아니, 2001년 아니죠. 2010년? 그전 2001년에 페이스북이 없었죠. 하여튼, 거의 하여튼 10년 넘게 했는데, 2020년 3월 1일, 대학교 선배가 이런 내용을 올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 이 시잔이라는 업체가 이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이 회사가 나름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내면서 그 감염병 진단 키트에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국내에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한 상태였고 이 회사 대표님이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 진단 시약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팔던 제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 시급하다. 이런 결단을 하셔요. 그래서 와, 대단해. 이러고 좋아요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제 이거 발표자로 맨들다 본 건데, 이게 3월 1일인데, 3월 1일인데 쉬니까 이제 주식장이 열리지가 않고, 이 보시면 이제 종가라고 나오는데, 종가가 18,344원이었어요. 전날 종가가. 와,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월 26일 날, 갑자기 이 시장 사장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순간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검정고시로 하고 이제 좀 학교는 뭐 이제 농대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저기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4, 5년간 결핵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자기가 병든 거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승화시켜서 자기는 병을 고치는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약간 좀 미화돼서 기사가 써질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서 이제 또 다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3월 1일 25일이 지난 거죠. 44,000원. 더블이 돼 있었어요. 몰랐죠. 그냥 난 그냥 CGN 사장님 존경스럽다. 인생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5월 20일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뭐 지금은 이제 하도 지겨워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세계 최초의 코로나 진단 시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000억대 매출하던 시즌에서 우리 이제 1조대 매출을 하겠다. 막 전 세계에서 저기 보내달라고 난리 아우성을 쳤으니까. 그래 보면은 호흡기 진단 시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옮겨간 매도 성감염증 진단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수출 시장과 유럽, 국내, 남미, 아시아 뭐 미국 빼고 북미도 있는데 거의 되게 골고루 있고 상당히 대단한 회사였죠. 이게 또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2014년이었을 거예요. 세월호 사고 나고 그 다음에 2015년인가 그 메르스로 되게 고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책상 물림 이거 뭐 제가 공무원을 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시 출신 질병본부장 말고 의사를 뽑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경 그때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 전염병 발생했을 때의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질병 깔리 나서 이제 진단업체에다 빨리 전달해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번 저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빠르게 시장에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제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55,000원. 솔직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뒷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6만 원까지 찍고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 그 안랩 주가가 한 만 원대 거의 뭐 십몇 년간 가다가 이제 뭐 옛날에 갑자기 출마 선언하면서 뭐 13만 원까지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하여튼 기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운을 잡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가 있으면 그 기회를 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근데 아까 이렇게 긴 기간을 짧게 그렇지만 당시에 보면 그냥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인데, 그래도 나름 5만 5천 원이면 상당히 뭐 3배 이상 오른 상황, 3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18,000원, 44,000원, 53,000원 얼마 가격에 주식을 샀을까요? 그때 사신 건 아니겠죠? 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 관심 생겼을 때 그때 샀어야지. 2021년 7월 13일. 1년이 지나서 계좌를 만듭니다. 증권 계좌를. 이게 그냥 존경만 하고,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 주식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존경만 하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는지도 몰랐어. 이거 나 자료 발표 준비하면서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 7월 13일도 돈이 있었냐? 아닙니다. 이거 뭐 계좌 만들면 뭐 K뱅크 주식 준다는 이벤트를 보고서 그 주식을 계좌를 탔던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때 샀었으면은 이제 하여튼 얼마야? 하여튼 그렇게 그냥 진짜 순수한 그냥 페이스북으로부터 그냥 선배 그가 올려준 내용도 보고, 그러면 주식을 50목돈을 안 했었냐? 아까 이제 처음 방송에서 72년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긴 했어요. 처음 한 게 이제 제가 출신 대학에 이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하여튼 증빙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인데, 물론 서울대보다 적겠지만, 이러다가 내가 장학금 한 번 못 받고 졸업을 하겠네, 이런 불안감이 들어서, 우정장학금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면 이제 주는, 60만 원을 주는 그 장학금을 받아냈어요. 받아내가지고, 갑자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이거 뭘 할까, 이러다 이제 제가 경영학과니까 이제 투자론 수업도 들었고, 주식을 사볼까 하고, 이제 신촌에 있는 증권에, 그때 대신증권인가 거기 가서 이제 쭈뼛쭈뼛 대면서 주식 계좌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IMF 지나가고 이제 사회생활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주식을 샀는데, 이제 주식 사놓고서 그냥 해외 출장 있으면 출장 가기 전에 바쁘고, 출장 갔다 오면 또 그거 출장 간 거 뒷정리한다고 이렇게 바쁘고, 우연히 친구한테 들어가고 어떤 주식이 오는데 작전한데 이렇게 갖고 그냥 덜컥 사놓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금액도 2천만 원 이하 작은 그냥 500 생기면 그냥 사놓고 무심히 하고 있다가 그냥 처박아 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상장 폐지돼 있고, 망해가지고 합병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주가가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되는데 저는 111%예요. 그럼 이제 더블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 폐지된 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남은 돈을 좀 몇만 원 보내줘요. 몇백만 원이 몇만 원 돼서 돌아와요. 그거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뽑아 쓰고, 요거는 이 주식은 뭐냐면 그 회사가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게 안 돼서 누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200주가 10주가 됐나 그래요. 망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은 이제 바뀌고 인수돼가지고, 근데 이채화전지 소재주 이래가지고 급등을 해서 장이 빠지는데도 이제 더블 스윙을 냈는데 그래도 80% 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딱 반백살이 됐는데, 만 반백살이 됐는데, 지금 제가 처음 방송에서 타겟하기로 한 20, 30대 분들이 아마도 제가 20, 30대 때에 주식하는 상황이 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1, 2천원, 만원 하는데, 몇 억씩 하는 사람들이랑 1, 2천만 원 하는 사람들이랑 주식 보는 집중력이나 투자하는 시간이나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 30대는 이제 바쁜 시간 중에 가끔 사는 거거든요. 저기 보시는 분도 뭐, 그 수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 한번 키는데 그게 몇 달에 한 번씩 그 주식 웹을 킬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분들도 주식도 잘 모르겠고 뭐 오른 건지 왜 오를 건지 뭐 올랐으면 왜 오르는지 잘 파악 못하고 그냥 가끔씩 보는 그러신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기획했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증권사 출신 슈퍼개미 이런 분들 보시는 방송이 아니고요. 이 방송은 그냥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사기는 그건 금액이 비싸서 살 수도 없고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살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좀 기본은 알고 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저 하우스는 20, 30대 때 몰랐던 그걸 가지고 그래도 좀 지금 20, 30대 분들이 그리고 뭐 경영이나 경제학 이런 쪽에 좀 약간 저기 전공이 아니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타겟팅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뭐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000%로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콜럼버스처럼 또 이 군사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군사 쪽은 이제 밀떡이라고 하는데 밀리터리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6.25 때,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제블린이라고, 성제블린 뭐 이래가지고 탱크를 이제 제블린으로 쏴서 맞추잖아요. 우리는 6.25 때 탱크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오직 몸빵으로 몸으로 가서 폭탄 들고 가서 전차 밑에도 폭파하고, 그게 너무 한심해서, 또 울컥. 그래서 이제 그 밀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코로나처럼 말고 드디어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49만원. 이제 이게 제가 그 코로나 때는 돈이 없었는데 좀 돈이 갑자기 좀 생겼어요. 여기 349만원 갖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샀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삼성 테크윈, 그러니까 K9이라는 그 자주포, 뭐 자주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옛날에 포를 쏘는데 자주는 뭐냐, 혼자서 스스로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탱크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서 이제 포를 쏠 수 있는 그걸 이제 자루포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 테크윈이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하나에 넘깁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그룹의 총 매출 이익보다 삼성 테크윈 매출 이익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삼성 이제 하나가 인수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반도체 휴대폰 하는데 방산업체라는 이미지가 글로벌하게 안 좋을 수 있어서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당히 저렴하게 하나 테크윈을 인수를 해서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100% 모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K9 자주포라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다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50%에서 한 30%는 거의 한국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를 팔았는데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우리나라의 자주포나 탱크가 뭐 이게 떠도는 얘기로 유럽 전체의 양보다 많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유럽은 계속 평화였으니까 군비 자체를 안 써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뭐 전쟁 나면 또 미국이 2차 대전 때처럼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패전한 독일을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그 옆에 나라들도 뭐 사고 덩어리 독일만 없으면 러시아는 멀리서 안 올 거고, 그 다음 뭐 미국 형님이 봐주는데, 그래서 거의 그 GDP의 1%밖에 안 하니까 항상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가면,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돈 좀 써라. 어떻게 한국 방위비 분담이보다 적게 내냐. 맨날 뭐라고 해도 안 사요, 무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첨단 무기, 뭐 비행
이나 아니면 인공에서 뭐 우주 전쟁 뭐 이런 것 쪽은 미국이 앞서갈지 몰라도 그 기존 뭐라고 그래 재래식 무기 쪽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저는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냥 밀떡이니까 이제 이 방위 산업에 대한 방산업체에 대한 그 대략의 가늠치는 있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적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진짜 그 저기 6.25 때의 한심한 이 남한 대한민국처럼 무지했던 사람들이 각성하는 계기는 됐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6.25 때 엄청 깨져보고서 이제 방위산업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까지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계속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자각하겠다. 어느 정도 적정한 방위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서 실제로 에스토니아라든가 뭐 핀란드 이런 데 쪽에서는 자주포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서 뭐 시제를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돈이 좀 갑자기 좀 약간 생기고 주식을 사야겠다. 내 자존심, 밀떡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주식을 사봐야겠다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70주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또 떨어지니까 딴 통장에서 또 땡겨서 500만 원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50대 주린이 생활을 진짜 이제 두 번째긴 하지만 주린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블린이랑 똑같이 만드는 뭐 천궁신구 만드는 LIG 넥스원 요것도 또 뭐 6만 5천 원인데 뭐 200주 가까이 샀으면 1200만 원 1200만 원 입금했네. 예. 그거는 이제 있는 산 없는 조금씩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샀는데 바로 안 오르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도.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에는 이거를 감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를 약간 늦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65만 원 벌고 800만 원 넣었는데 거의 10% 수익률 되잖아요. 그럼 110만 원 보고 그러면 이제 돈을 또 딴 통장에 있는 돈들을 다 이제 증권 계좌로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40만 원을 법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샀을까요? 다음 편에서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